자, 봅시다, 이제. 자, 이제 기와를 만들기 위해서, 자, 세 번째 기와거리. 세 번째 기와거리의 오른쪽 위 모서리를 라인의 첫 번째 점으로 해서, 세 번째 기와거리 오른쪽 위 모서리를 라인의 첫 번째 점으로 클릭을 해서, 자, 다음 점을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첫 번째 기와거리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제일 좌측에 있는 요 수직선하고 48 옵셋 해놓은 요 파란색 선하고 교차되는 점을 다음 점 위치로 클릭.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자, 그럼 얘가 지금 시멘트 기와 기울기로 들어갈 거예요. 기울기로 들어갈 선. 그래서 요 선을 하나 복사합니다. 복사. 카피할 객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기준점은 선택한 요 기울기 선의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클릭해서, 자, 두 번째 기와거리 오른쪽 위 끝점을 다음 점 위치로 클릭하고 엔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선 정리를 할 거예요. 선 정리. 자, 제일 먼저, 자, 48, 그 다음에 기와거리 만들려고 21 옵셋 해놨던 파란색 선 두 개 삭제.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와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와거리, 요 주변에 지금 세 개의 수직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사선, 양쪽으로 요 사선들은 남겨놓고 안쪽에 있는 선들은 삭제합니다. 자, 그렇게 선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지금 공간이 지금 하나 잡혔어요. 얘가 시멘트 기와 모양으로 들어갈 형태예요. 얘가. 그래서 요 공간을 자, 바운더리 BO 이용해서 요 안쪽면 클릭.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폴리라인으로 기와 단면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얘를 남겨놓고, 자, 일단 기와 기울기 사선 두 개 삭제. 그 다음에 처마 끝에 있는 150짜리 직선만 남겨놓고 나머지 150짜리 직선 다 삭제. 정리됐으면은 남아있는 시멘트 기와 단면 상태 이거 하나를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요 네 개의 기와 거리에 위치를 맞추어서 이렇게 찾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마 끝에 들어가는 기본 시멘트 기와 5장 들어갈 영역 표시를 지금 잡아놨고,
위치가 잡혔으면은 제일 끝에 있는 요 150자의 직선을 오른쪽 끝에 있는 5번째 기와 가운데로 자 이동시킬게요. 이동시킬 객체로 요 150짜리 직선의 중간점을 기본점으로 클릭해서 기준으로 클릭해서 5번째 기와장 5번째 기와장의 요 아랫 라인의 중간점 클릭 자리를 이동시켜 놓고 자 이동됐으면은 자 요 자리에 자 원 두 개의 원 그려놨습니다. 서클 명령 이용해서 두 개의 원을 넣어놓은 다음에 자,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 자, 그 다음에 선 정리해 주실 자르기 트림 명령 이용해서 하단선 기호 선 정리해 주고 자 우선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을 요 마루대 위치로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를 자 그래서 마루대 위치로 넘어가서 자 요 마루대 위치 방수층 위에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파란색 기울기 사선에 라인 명령으로 자 반듯한 직선 길이 상관없는 짧은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처마 끝에 그려놓은 5장의 기와와 기와거리를 복사해서 갖다 놓을 위치를 지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그려진 선을 이동시킵니다. 이동. 얼마만큼? 50만큼 아래쪽으로. 50만큼 이동시켜 놓고 자, 이동된 요 직선의 아래 끝점에 처마 끝에다 그려놓은 5장의 기와와 기와거리 얘들을 복사합니다. 복사. 이렇게 복사해 놓고 자, 복사가 됐으면은 자, 50 위치 확보하고 있던 요 짧은 직선은 삭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요 50 이동했던 짧은 직선은 삭제하고 자, 그럼 이렇게 마르테 위치에 5장의 기와가 복사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자리 잡았고. 자, 이 상태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정리할 거 있어요. 자, 복사된 오른쪽에 있는 기와 중간에 있는 요 파단선 기호를 첫 번째 기와장 쪽으로 마찬가지 이동시킵니다. 첫 번째 기와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자, 이동됐으면은, 자, 요 파단선 기준에서 우선 선 자를게요. 자르기 트림. 반절 자르고, 처마 끝에 있는 기와장, 5번째 기와장 요 부분도 자르기 트림으로 선 잘라내고, 자, 이렇게 처마 끝, 그 다음에 마루대 위치, 그래서 4장 반절씩 이렇게 기와가 그려졌고, 자, 요 가운데 중간 부분, 기와가 안 그려진 부분, 어차피 위아래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에 기와 모양이 계속 이어집니다라는 요 표시를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표시는 도면층 6번, 그다음에 선 종류는 센터, 도면층 6번에 선 종류 센터 해가지고, 자, 끊겨진 기와장이 있는데, 자, 요 처마 끝에 있는 요 기와, 처마 끝 쪽에 기와, 방금 전에 자르기 트림으로 자르고 남은 요 기와장, 기와장 왼쪽 위 모서리를 새로운 라인의 첫 번째 점 위치로 클릭한 다음에, 자, F8 직교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다가, 자, 요 파란색의 파단선, 수직선, 요 수직선에 직교 찾아서 클릭. 그래서 이 F8 직교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요. 반듯한 직선 기울기를 맞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됐으면은, 자, 파단선에 맞췄기 때문에 오른쪽은 끊어낼 필요가 없어. 선을 끊을 것이 없는데, 자, 왼쪽, 방금 전에 선을 시작했던 위치. 자, 요 위치는 지금 파단선 기준에서 요만큼이 없어져야 돼. 삭제가 돼야 돼. 그래서 자르기 트림으로 왼쪽 공간 잘라내고, 자,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이제 1번 방 지붕, 1번 방의 지붕면은 완료가 됐어요. 기와는. 자, 근데 아직 100%는 아니죠. 처마 끝에 기와를 마무리해줘야지. 처마 끝에. 지붕면에 올라가는 시멘트 기와는 완료가 됐는데 처마 끝부분은 아직 미완성.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멘트 기와, 이 기와와 함께 연결되는 막세 기와를 지금 그려줘야 됩니다. 막세 기와를. 막세. 자, 막세 기와와 첫 번째 시멘트 기와가 일체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시멘트 기와 마우스 커서 올려놓으면 폴리선으로 그려진 형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떠요. 자, 얘를 익스플로드 분해부터 시키고, 첫 번째 기와장만 익스플로드 분해 시켜놓고, 자, 분해된 시멘트 기와 위에 선하고, 자, 처마 끝에 있는 좌측, 처마 끝에 있는 요 시멘트 모르타르 파란색 마감선, 자, 요 선에서, 자, 왼쪽 바깥쪽으로 30만큼 옵셋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를 해주고, 그럼 조금 전에 익스플로드 분해시켜 놓은 시멘트 기와 위에 기울기 선하고요. 방금 전에 옵셋 30 옵셋 된 요 선하고 두 개의 선을 목깎이 필렛 들어갑니다. 반지름 값은 제로여야 돼요. 반지름 값은 제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목깎이 필렛을 해주고,
자, 목각기 필렛이 됐으면은, 자, 파랑색의 요 수직선은 삭제. 요 선은 삭제. 자, 그럼 현재 요 연장된 요 선 위치가 막세 기와가 들어갈 위치예요. 자, 이 막세 기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시멘트 기와의 요 좌측 끝선, 요 선을 이동시켜 놓을 겁니다. 막세 기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동 명령 이용해서 목각기 필렛으로 연장된 위 기울기 선의 끝점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그럼 얘는 지금부터는 시멘트 기와가 아니라 막세 기와로 이제 사용될 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세 기와.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가 만들어졌으면은, 자, 요 선이 지금 현재 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어느 위치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 요 라인하고 맞추면 돼. 그래서 라인 명령 이용해서요. 첫 번째 기와거리 좌측면의 중간점. 첫 번째 기와거리 좌측면의 중간점에 맞추어서 짧은 직선 하나. 마찬가지 F8 직교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막세기화로 사용된 이동시켜 놓은 짧은 직선하고 방금 전에 라인으로 그려놓은 요 기와거리에서 나온 요 긴 수평선하고 이 두 선을 또다시 목각기 필렛으로 연결시켜 주고요. 목각기 필렛으로 연결시켜 주고, 그럼 막세 기와 라인이 요만큼이 더 밑으로 연장됐어요. 연장된 상태에서 자, 이제 기와 두께 만들겠습니다. 막세 기와 두께, 시멘트 기와 두께하고 동일하게 24 옵셋. 자, 24 옵셋을 오른쪽 방향으로 했으면은, 자, 지금 현재 표시해 놓은 요 두 군데 모서리, 목각기 필렛으로 정리합니다. 목각기 필렛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요 시멘트 기와는 말 그대로 개량된 전통 기와가 아니라 개량형 기와라고 그래요. 작업하기 편하게 현 시대에 맞추어서 작업하기 편하게 개량된 기와에서 요 개량형 기와는 첫 번째 처마 끝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멘트 기와와 막세 기와가 하나로 이어진 합쳐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막세 기와 첫 번째 시멘트 기와 막세 기와 이 앞부분을 받쳐주는 부재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자, 요 뒤에 쪽에서는 기와거리가 뭐 받쳐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앞에 쪽을 받쳐주는 부재. 평고대라고 하는 부재를 하나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카피 복사 명령으로 막세기와 좌측에 있는 긴 직선을 복사의 객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은 아래 끝점을 클릭해서, 자, 요 안쪽 니어러스트 근처점 이용해서 선 하나 위치 잡아주고,
자, 복사된 요 선을 이용해서 평고대 단면 상태 크기를 만들 겁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30, 옵셋 간격 띄우기 30 해놓고, 자, 자르기 트림으로 우선 직선 위에 부분 잘라낼게요. 잘라낸 다음에, 자, 도면층 2번 선 종류 바이레이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라인 명령으로 평고대라는 부재가 단면됐다는 표시의 단면 상태를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대각선 그리면서 파란색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평고대의 테두리 단면선이 들어오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려주고, 자, 이렇게 평고대까지 단면 상태로 그려지면은 왼쪽 처마면은 마무리가 됐어요. 단면 상태의 왼쪽 처마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요걸 먼저 잡을게요. 자, 단면선 지나간 자리가 요 자리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처마 단면을 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거든. 이렇게. 자, 근데 요 앞에 보면은요, 요 처마선이 현관 앞쪽에서 이렇게 지금 꺾였어. 꺾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 처마 단면 요 모양을 지금 만들어줘야 돼. 요걸 지금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단면 처마 요 끝 왼쪽 공간 이 부분에 인면 상태의 인면 처마 얘를 지금 만들어주고 가려고요. 어차피 UCS 좌표가 지금 기울기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봅시다. 자, 지금 이제 거실 인면 처마로 들어갈 거실 외벽. 자,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 저희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흰색으로 바꿔놨어요. 자, 요 선에서 지금 처마 나옴 테라스 쪽으로 처마 나옴 650이죠. 그래서 옵셋 간격 띄우기 650 위치를 해놓고 650, 660을 나와야 되나? 어차피 인면 상태니까는 660을 나가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처마 나옴을 600 문제 요구 조건에 650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외벽의 벽체 중심선에서 단면 처마 노란색 단면 처마 끝까지 650을 잡았어요. 여기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두께 10mm 잡았죠? 10mm. 그럼 단면 상태일 때는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세부적인 두께가 보이는데, 자, 인면 상태의 처마에서는 최종적인 겉모습을 보이는 걸 그려야 되기 때문에 650이 아니라 660을 띄웁시다. 660. 그러니까 방금 전에 650 옵셋된 선을 왼쪽으로 10mm 더 옮길게요. 아예 이동을 시켜버리죠. 이동을. 그래서 UCS 좌표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냥 다시 띄우는 게 낫겠다. 옵셋 간격 띄우기 660. 이렇게 옵셋을 해놓고.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두께 10mm까지 해서 660 잡아놨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거
어차피 길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올 거니까는. 자, 지붕 기울기 짧은 선으로 갈게요. 지붕 기울기 짧은 선. 자, 우리가 아까 요 UCS 좌표 맞췄던 요 지붕 슬래브 아래 기울기 선, 요 선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 선. 자, 카피 명령 이용해서 지붕 기울기 아래 선을 복사할 객체로 선택한 다음에, 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은 오른쪽 끝점. 오른쪽 끝점을 기준점으로 클릭한 다음에, 자, 얘를 어디에다 맞추느냐 하면은 단면 처마 끝에 있는 요 파란색 마감선. 파란색 마감선의 요 모서리, 인면도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보이는 요 모서리 클릭 맞춰 넣고, 자, 바로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합니다. 방금 전에 복사한 요 선을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하고, 자, 요 선하고 방금 전에 660 위치 찾아놨던 요 수직선, 요 수직선을 목깎이 필렛 시켜주세요. 목깎이 필렛. 목깎이 필렛. 자, 목깎이 필렛 됐으면은, 자, 660 위치 찾아놨던 요 직선 있죠? 자, 얘는 이제 삭제해버립니다. 결론은 요 지금 기울기 사선의 요 끝점 위치, 얘를 지금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660 위치 옵셋 해놨던 수직선은 삭제를 해도 돼요. 이제 요 위치가 확보가 됐으니까. 자, 됐으면은 이제 여기에 정확한 인면 모양의 인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단면도 상에 있는 선을 복사해다 놓고 편집할 겁니다. 자, 요 네 개의 선, 요 네 개의 선을 복사할 거예요. 카피 복사 명령 이용해서 처마 끝에 있는 파란색 마감 시멘트 모르타르 수직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처마 내림 아래쪽에 있는 물끊기 홈 있는 쪽에 요 짧은 수평선, 그 다음에 오른쪽 외벽 오른쪽 벽체 수직선 세 번째. 세 번째 클릭한 요 선과 연결되는 지붕 슬래브 아래 기울기선 네 번째 클릭.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치고요. 기본점, 기준점을 어디로 맞추느냐 하면은 요 처마 끝, 단면 처마 끝에 파란색 마감 모서리. 자, 여기를 기준점 위치로 클릭을 해서, 자, 방금 전에 목깎이 필렛으로 연장된 요 끝점 있죠? 자, 요 위치에다가 맞춰주시. 맞춰놓고, 자, 이제 선 정리를 하면 돼. 인면 상태의 지붕 처마 부분 잡기 위해서, 자, 선 정리를 할 건데, 자, 우선 방금 전에 선택된 선을 보면은 파란색 두 개, 노란색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요. 도면층 5번하고 도면층 2번 해가지고, 자, 얘 두 개를 전부 다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하고, 어차피 인면 상태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됐으면은, 자, 일단 처마 끝에 여기는 지금 마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왼쪽 위에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끝점을 기준점으로 맞췄기 때문에. 자, 근데 아래쪽 물 끊기 홈이 들어갔던 요 아래쪽. 자, 손 떨어져 있네요. 목깎이 필렛. 목깎이 필렛. 자, 그 다음에 요 짧은 요 수평선하고 오른쪽 벽체.
요 위에 쪽하고 목각기 필렛.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보면은 얘가 지금 인면 상태의 처마 끝 모양이에요. 인면 상태. 인면 상태의 처마 끝 모양이고, 자, 우선 여기를 정리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일 좌측에 요 수직선이 뭐냐면은 거실 외벽 바깥쪽 벽체 꺾이는 모서리예요. 외벽 모서리 선이거든요. 자, 처마 내림 요 수평선 기준으로 위에 쪽 자르기 트림 잘라내고 벽체 수직선. 자, 그 다음에 또 자를 게 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네 번째 총 4개의 선을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자, 요 네 번째 기울기선, 요 기울기선, 지붕 슬래브 기울기선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얘를 끊어줘야 돼. 그래서 단면 처마 끝에 있는 요 파란색 마감선, 요 선을 기준으로 자, 복사된 지붕 기울기선 오른쪽 공간 자르기 트림 들어갑니다. 끊어내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면 처마, 단면 처마 이렇게 좀 모양이 나왔어.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 자, 요 인면 처마 위에 시멘트 기와 요거 이제 잡아줘야지. 시멘트 기와. 자, 시멘트 기와를 그럼 겉모습은 어떻게 그리냐? 또 세세하게 요 단면도처럼 디테일하게 그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간략화 시켜서 그릴 겁니다. 간략화 시켜서. 그래서 자, 요 처마 끝에 있는 요 막세기와 좌측 긴 직선. 자, 요 직선을 복사. 하피 명령 이용해서 객체 선택하고 하나만. 자, 기준점은 자, 요 파란색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선의 모서리 여기를 기준점으로 클릭. 자, 인면 상태 왼쪽 끝에 있는 요 처마선. 자, 여기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요 선도 도면층 복사된 요 짧은 직선도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자, 체인지하고 자, 여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이렇게 목각기 필렛. 방금 전에 복사하고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한 요 선하고 요 지붕 기울기 위에 선하고 목각기 필렛. 자, 그 다음에 목각기 필렛 정리가 됐으면은 자, 요 선을 위로 자, 복사. 이렇게 복사해 놓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자, 여기 기와 단면 상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기와의 기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 선이 조금 기네. 요거 잘라 주세요. 자르기 트림으로 요 끝에 부분 짜투리 잘라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가 거실 처마 인면 처마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방 1번의 단면 처마.
반면 처마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왼쪽 처마 지붕면은 진짜 이제 다 끝났어요. 마루대 기준에서 1번 방 거실 지붕면은 마무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려진 걸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 공간 이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우선 이거부터 XY UCS 좌표부터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겠습니다. UCS 입력하고 엔터 2번. 엔터 2번 친 다음에 자 여기 또 지금 기존처럼 한쪽 면 그렸으니까는 파단선으로 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다 나와야 돼. 단면 처마, 인면 처마 얘들이 또 다 나와야 돼. 얘들이. 자 그럼 여기는 그럼 대칭이 안 되느냐? 대칭 돼요. 대칭을 할 거야. 대칭을 할 건데 일단 처마 위치가 틀려. 기울기는 똑같아요. 왼쪽이 10에 4면은 오른쪽도 지금 현재 제시된 조건대로 해서 10에 4 기울기 동일하게 가야 돼. 동일하게. 왼쪽 오른쪽 기울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울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먼저 잡아 놓을게요. 자, 마루대 위치에 있는 요만큼을 통째로 대칭시킬 객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미러 명령 이용해서 자, 요만큼 그냥 통째로 다 선택할게요. 마루대 위치. 통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요거 세 개는 제외. 요 세 개의 객체는 선택 대상물에서 제외. 쉬프트 키, 키보드 좌측에 있는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제외시킬 객체 선택을 해주고 총 24개 잡혔네요. 24개. 자, 선택 다 끝났으면 엔터 친 다음에 자, 지붕 슬래브 120짜리 지붕 슬래브 아래 기울기선의 오른쪽 끝점을 미러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위치로 클릭한 다음에 자,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 시켜 놓고 자, 이제 여기가 문제야. 이제 처마가 지금 650 이렇게 나와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와 들어갈 공간이 지금 좁아요. 기와 들어갈 공간이 좁아서 우선 여기 대칭된 기와장 정리를 좀 할게요. 지붕면이 단면 상태의 지붕면이 좁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합시다. 세 장판. 세 장반, 두 장반, 세 장반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는 이 정도 오겠구나. 자, 여기 대칭된 여기는 지붕면이 왼쪽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짧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와장을 하나, 둘, 세 번째. 자, 세 번째 기와장 얘를 지금 정리를 할게요. 세 번째 기와장 온장으로 들어가 있는 아니다, 네 번째 기와장이구나. 네 번째 기와장을 클릭해서 삭제하고 자, 요 반절짜리 기와 있죠? 반절짜리 기와를 방금 전에 삭제한 자리로 자, 이동시켜 주시게 이동. 이렇게 이동시켜 놓게. 그러니까 오른쪽 면에서는 세 장 반절만 지금 기와장이 표현되게.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 놓으면은 기와거리 하나가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남아있는 기와거리는 삭제해 놓고. 자, 이제 여기 욕실 외벽의 단면 처마. 자, 요걸 잡아야 되는데, 자, 요것도 우선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벽체 중심선에서부터 옵셋 간격 띄우기 650. 그다음에 지붕 슬래브 두께 120.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6실 외벽 벽체 중심선에서 처마 나온 650에 650선에서 외벽 쪽으로 지붕 슬래브 두께 120 옵셋. 그 다음에 모서리 두 군데 정리하고요. 자, 정리가 됐으면 처마 내림 위치 찾겠습니다. 처마 내림 위치. 처마 내림 위치를 확보해 놓고. 자, 이렇게 처마 끝 위치 마무리해주고. 자, 처마 반자는 왼쪽 단면 처마에다 그려놓은 처마 반자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돌출된 거리는 650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위치만 잘 맞춰주시고. 요 처마 끝에 들어가는 기와를 또 그리기는 뭐하니까는 얘를 복사를 해다 놓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복사를 해 놓고 뒤집어서 위치를 맞춰야 될 것 같아. 뒤집어서. 그래서 그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자, 우선은 복사를 옆에다가 따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우선 5장의 기와와 기와거리,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반절짜리 파단선하고 요거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는 요거까지 같이 가져갑시다. 긴 선 가져가면 그러니까는 자, 요 처마 끝에 있는 요 파란색 마감 수직선 요것도 같이 복사할 객체로 얘는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요 파란색 마감 수직선도 복사할 객체로 같이 선택.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치고 자, 기준점 아무데나 찍어요. 아무데나 찍어서 이렇게 요 끝에다가 이렇게 놓게. 그래서 얘를 갖다 지금 뒤집어야 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뒤집어야 돼서 미러 명령 이용해서요. 대칭 명령 미러 명령으로 방금 전에 복사된 요 기와장 전체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대칭선 요 안에서 좌우 이렇게 뒤집을 거니까는 지금 이제 요 기와 복사된 선택한 기와 중간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커서 놓고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자, 반듯하게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겹쳐질 거야. 그래서 아래 빈 공간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자, 원본 얘가 원본이에요. 자, 요 원본은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 명령 창에 보면은 원본 객체 지우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우겠습니다. yes 해가지고 Y 엔터. 됐어요? 자, 됐으면은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저장하고 자, 봅시다. 자, 요 대칭 시켜놓은 거. 자, 요 파란색 마감선, 요 마감선 기준해 가지고 요 갖다 놓고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동 명령 이용해서 이동 명령, 무브 명령 이용해서 객체 선택을 하고 4장 반 전부 다. 자, 선택 끝났으면은 아까 같이 가지고 온 요 마감선, 마감 수직선의 요 위에 끝점. 자, 여기를 이동시킬 객체 기준점으로 클릭한 다음에 자, 처마 단면 끝 60. 자, 요 마감선의 요 끝점 여기에다 맞춰 주시.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여기 요만큼 남는데 이것을 그냥 가자. 여기는 굳이 줄일 필요 없이 중간 요 부분만 생략하고 그러니까 마루테이치는 지금 3장 반 그냥 처마 끝에는 4장 반 이렇게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지붕 생략선 센터라인 요 흰색 방금 전에 이동된 기와 하단선 기준에서 자르기 트림으로 길게 아래쪽으로 뻗어 나온 요 선을 잘라주고 자, 요거 라인 타입 선 종류 축척 요 바꿔줍시다. 요것이 지금 길이로 봐갖고는 한 0.3 정도로 줄여주면 되겠네. 선 종류 축척값 줄여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다 됐고 인면 처마를 이제 여기 또 잡아야 되는데 인면 처마를 잡기 전에 자, 우선 요거 선 먼저 정리를 합시다. 요거 지금 짧게 갖고 왔던 요 선 삭제하고 자, 요 마르테 위치부터 정리를 할게요. 이제 오른쪽 지붕면 다 나왔으니까 마르테 위치. 자, 도면층 2번 선 종류 바이레이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라인 명령으로
자, 120 지붕 슬래브 위 모서리 여기에서 수평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반듯한 수평선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아래쪽으로 이동 302동 302동을 시켜놓고 자, 좌우측에 있는 지붕 슬래브 아래 기울기선과 목각기 필렛에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평슬래브 형태로 바꿔줍니다. 평슬래브 형태 바꿔주고 자, 이 평슬래브 형태로 바뀐 부분에 내벽 두께가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내벽 두께가. 그래서 이 수평선 기준으로 내벽 두께 좌우측 190 수직선 위에 쪽을 자르기 트림 해주고 자, 됐으면은 자 마루대 위치에 들어가는 암기와 숫기와 단면 상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150 마루대 위치 수직선에서 좌우로 150 옵셋을 해놓은 다음에 도면층 2번으로 체인지 됐으면은 암기와 단면 상태부터 들어갑니다. 아크 명령 이용해서 자, 세 군데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홀을 하나 그려주고 자, 요 그려진 홀을 위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동되는 거리는 100 현재 위치에서 위로 반듯하게 100mm 이동시켜 놓고 자, 100mm 이동된 곡선 자, 암기와 두께 24두께 3장 옵셋 간격 띄우기 1장, 2장, 3장 자, 3장 두께 나왔으면은 자르기 트림 명령 이용해서 자, 이제 요 바깥쪽에 있는 선들은 싹 정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와 단면 상태 이렇게 그려졌고 자, 암기와 단면 상태가 그려졌으면 요 위에 올라가는 숫기와는 서클 명령으로 제일 위에 있는 호의 중간점을 원의 중심점으로 클릭해서 자, 기와 2장 두께 반지름 그래서 48 48짜리 하나 그린 다음에 자, 그려진 선에서 바깥쪽으로 마찬가지 숫기와 두께 24 옵셋 그 다음에 자르기 트림 이용해서 제일 위에 있는 홀을 기준으로 아래쪽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자, 숫기와도 단면 상태 그래서 마루대 위치에 들어가는 숫기와와 암기와는 단면 상태로 그려주면 되겠고요. 단면 상태로 그려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은 요 한쪽 부분을 잘랐을 때 이 암기와 숫기와는 요 마르대 위치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단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단면 상태로 암기와 숫기와가 나왔으니까 이 마르대 위치 양쪽 끝에 들어가는 요 기와, 요 끝에 부분에만 들어가는 기와가 있어요. 요 기와를 전 용머리 기와해서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냥 용머리 기와해서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면 상태 요 끝에 부분에 들어가는 기와라서 얘들은 용머리 기와는 인면 상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6번. 그래서 도면층 6번으로 바꾸는 다음에 자, 서클 명령 이용해서 반지름 150짜리 원, 반지름 150짜리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려진 원을 아래쪽 좌우측에 하나씩 복사. 이렇게 복사해 놓고 자, 복사된 원 3개가 교차되어 있는 요 안쪽 공간을 자르기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동 선 정리하고 남은 이 아래쪽 두 원이 만나는 가운데 끝점을 이동시킬 객체 기준점으로 클릭해서 자, 암기와 단면 상태 제일 밑에 있는 호의 중간점을 두 번째 점 위치로 클릭.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선 정리해야죠. 필요 없는 선 정리. 좌우측에 있는 시멘트 기와를 기준으로 이 안쪽 곡선 부분을 자르기 트림 그 다음에 삭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마루대 위치의 기와 세 종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루대 위치의 기와 세 종류 마무리가 됐고 자, 됐으면 이제 인면 상태 주방 쪽 인면 상태 이제 얘를 또 그려주셔야지. 주방 쪽. 자, 아까 거실 쪽하고 동일해요. 작업 방법은 거실 쪽하고 동일하고 아 여기 참 요거 잡아야겠다. 외벽. 자, 주방 외벽. 아니다. 욕실 외벽. 욕실 외벽. 자, 욕실 외벽 단면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꺾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한 벽만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 개구부가 없어요. 개구부가 없는 상태로 순수한 벽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아랫부분은 지금 벽 두께를 이렇게 잡아놨고 재료 들어가는 두께. 그래서 얘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그 테두리보 밑단 위치를 지금 찾아줘야 돼. 밑단 위치. 테두리보의 아래쪽 밑단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테두리보 높이가 외벽 두께, 벽체 두께 곱하기 1.5배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붕 물매 잡을 때 반자 높이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 600을 했거든요. 최소 높이. 그래서 반자 높이 2400 수평선에서 위로 2400 보의 높이 벽 두께에다가 곱하기 1.5배 이상이에요. 이상.
자, 그랬을 때 벽 두께가 지금 400 나왔으니까 400 곱하기 1.5 하면은 60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6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00 이상. 그래서 이 높이 2400선에서 지금 600 옵셋을 한 거고요. 그래서 600 옵셋된 요 선을 지금 현재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욕실 외벽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갈게요. 600 외벽 벽체 맞추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우선은 요 밑에 아래쪽에 단열재 120 두께 요 수직선 3개 요 수직선 3개를 우선 방금 전에 요 테두리보 밑단 위치로 지금 잡아놓은 요 선, 요 수평선까지 익스텐드 연장해 주시죠. 이렇게 연장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금 단열재 두께 있죠. 단열재 두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붕 슬래브 선까지 지금 올라가야 돼. 지붕 슬래브 선까지. 자, 다시 한번 지붕 슬래브 선까지 익스텐드 연장 이렇게 연장을 해준 다음에 자, 연장 됐으면은 자, 여기 확실하게 선 연결되는 거 확인하고 자, 우선 요거부터 먼저 자르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르기 트림 이용해서 120 지붕 슬래브하고 외벽 좌측 190 공간에 요 슬래브 아래선 자, 이거 자르기 트림. 자, 그 다음에 자를 때 또 있어요. 자, 보의 높이 해가지고 테두리보 라인 요거 잡아놨던 거 요 수평선에 지금 요 공간 필요해요. 아니, 요 공간 필요가 없어. 바깥쪽 외벽 빨간 벽돌 요 바깥쪽 오른쪽 수직선에서부터 단열재 좌측 수직선까지 이 공간은 수평선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190짜리 수평선만 필요해. 그래서 요 190짜리 요 수평선을 이용해서요. 잠깐만. 자, 요것을 이렇게 봐야겠구나. 잘 안 보이니까. 자, 190짜리 수평선을 이용해서 자, 요 아래쪽은 1.0B 시멘트 벽돌이 들어갈 공간이에요. 1.0B 시멘트 벽돌. 그 다음에 요 위에 쪽은 뭐냐면은 지붕 슬래브하고 연결된 철근 콘크리트. 큰보 테두리보로 지금 사용될 부분이고. 테두리보. 자, 그 다음에 이 단열재 오른쪽 바깥쪽으로는 지붕 슬래브 선까지 이 아래서부터 전부 다 0.5B 빨간 벽돌로 지금 사용될 부분이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욕실 외벽 부분 벽체 정리는 이렇게 해서 형태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주방 외벽 외부 인면 처마 여기 만들어 줘야지.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주방 외벽 벽체 중심선에서 아까 지금 거실 쪽에서 했던 것처럼 인면 상태 처마 끝 위치를 찾기 위해서 옵셋 간격 띄우기. 자, 660 옵셋을 해놓고 자,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한 다음에 얘를 대칭시켜서 또 뒤집고 자리 맞추고 선 연결하는 것보다 그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게 인면 상태라서. 자, 660 위치 찾았으면은 자, 지붕 슬래브. 자, 여기는 파란색 마감선으로 갈까 그냥? 파란색 마감선. 자, 카피 복사 명령으로 방수층 위에 있는 파란색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선을 복사의 객체로 선택하고 자, 선택 끝났으면은 자, 요 기준점 왼쪽 끝점을 기준점으로 클릭해서 자, 처마 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모서리 자, 여기를 두 번째 점 위치로 클릭해서 갖다 놓고 자, 복사된 선 도면층 6번으로 바로 체인지 하셔요.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자,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된 요 기울기 선하고 그 다음에 660 옵셋된 요 수직선하고 요 모서리 목깎이 필렛 목깎이 필렛을 해놓은 다음에 얘도 굳이 안 바꿨어도 되네. 복사해 갈 거니까. 자, 요 수직선 지웁시다. 요 괜히 바꿨네. 아까 도면층 6번. 수직선 지우고 660 위치에 수직선 지우고 요 기울기 선이 이제 모서리 위치가 잡혔으니까. 자, 욕실 단면 처마. 자, 여기에서도 선 4개 선택해서 복사해 하겠습니다. 자, 처마 끝에 있는 파란색 마감선, 그 다음에 처마 내림 아래쪽에 물끈 키움이 들어있는 요 파란색 수평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실 외벽의 좌측 수직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120 지붕 슬라브 요 아래 기울기선. 자, 4개의 선을 복사할 객체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친 다음에 기준점 어디에다 잡느냐? 바로 요 지금 마감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클릭해서 자, 조금 전에 목깎이 필렛으로 정리했던 요 기울기 사선의 끝점 클릭하고 엔터. 자, 그럼 파란색 2개하고 노란색 2개. 자, 도면층 6번으로 매치 프로 체인지 해주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처마 내림 목깎이 필렛, 그 다음에 좌측 목깎이 필렛 2군데. 목깎이 필렛으로 정리하고 자, 정리됐으면은 자, 요 왼쪽 위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처마 내림 요 아래 수평선 기준에서 자, 요 주방 외벽 모서리 자, 위에 쪽 잘라냅니다. 자르기 트림 잘라내고 자, 됐으면은 자, 요 지붕 기울기 슬래브 기울기 아래선 왼쪽 끝부분 자, 여기 크게 확대하면 선이 짧을 거예요. 자, 익스텐드 연장해주고 자, 이제 기와장 만들어야지. 기와장 만들기 위해서
자, 인면 상태, 지붕 기울기 위에 선, 윗선. 자, 요 선을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자, 요 선의 아래 끝점 위치를 복사해서 요 시멘트 기와 막세 기와의 단면 모서리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카피 명령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자, 그럼 기와 높이는 인면 상태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기와 끝부분 표시를 위해서 자, 막세 기와 라인, 오른쪽 라인. 자, 이것을 또 복사할게요. 카피 명령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기준점 동일하게 시멘트 모르타르 파란색 마감 모서리 여기를 기준점으로 또 선택해서 자, 인면 상태의 이 처마 끝 요 위치에다 맞춰주시고 클릭하고 엔터 친 다음에 자, 아래쪽 벌어져 있어요. 목깎이 필렛 그 다음에 요 복사된 선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자, 이렇게 하면은 주방 지붕이 다 됐습니다. 주방 지붕 인면 상태, 욕실 지붕 단면 상태, 그 다음에 1번 방 지붕 단면 상태, 거실 지붕 인면 상태.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루대 기준에서 좌우 네 군데 처마 끝선 위치 나오면서 다 됐어요. 지붕 부분은. 지붕 모양은 다 나왔고 지붕 모양은 다 나왔고 자, 오늘 처음 들어가는 거 있다고 그랬어. 굴뚝. 자, 굴뚝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자, 우선 단면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고 자, 현재 단면선에서 이렇게 앞쪽을 쳐다봤을 때의 모양이에요. 앞쪽을 쳐다봤을 때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 굴뚝의 가로, 세로 크기를 지금 알아야 돼. 가로, 세로 크기. 자, 그럼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얘가 굴뚝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붕 위로 굴뚝이 지금 올라온 상태, 빠져나온 상태. 얘를 지금 그려줘야 돼. 얘를 그려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굴뚝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요 사진처럼 지붕면, 마루대 위치 가까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굴뚝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위치를 잘 확인을 해야 돼. 평면도를 보고. 그래서 이 굴뚝을 지금 그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외벽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면상에 있는 것처럼 얘가 지금 벽돌 바깥쪽으로 지금 굴뚝이 이렇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굴뚝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유형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얘가. 자, 그래서 얘를 그리려면은 먼저 확인을 할 것이 있어요. 확인. 자, 지금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은 옛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옛날 저희 시골 7, 80년대 저 시골에서는 지금 아궁이
장작불 이렇게 나무에다 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굴뚝이 필요했어요. 굴뚝이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장작불 떼는 데가 없죠. 장작불 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이 굴뚝을 갖다 넣느냐? 이 굴뚝이 바로 이제 환기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환기 구멍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굴뚝 대용이. 그래서 이 굴뚝을 형태를 이루고 있는 요 사각형. 자, 요 바깥쪽에 보면 요 두께 있죠? 요 두께. 자, 요 두께가 얼마짜린고 하니 지금 요 옆에 보면은 외벽에 빨간 벽돌 0.5B 두께하고 동일해요. 빨간 벽돌 두께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이 굴뚝을 감싸고 있는 이 벽체 두께가 90mm 두께라는 거야. 90mm. 90mm 두께.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굴뚝의 가로 세로 크기는 요 크기로 보면 됩니다. 요 크기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는 요 단면선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요 가로 크기만 보이겠죠. 가로 크기만. 그래서 이 크기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저희가 요 도면상에다 잡아놓은 위치를 보면은요. 이 두께는 나와 있어. 요 안쪽 두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단면도 그려놓은 걸로 해서 맞춰본다고 하면은 요 두께는 지금 확보가 돼 있다는 거. 요 두께. 어디에? 이 외벽 요 부분에. 요 두께가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두께에서 어떤 이제 무엇을 알아내야 되느냐면은 요 안쪽 사각형 요 크기. 요 크기만 알아내면 돼요. 요 크기만. 그러면은 요 크기 알아내면은 바깥쪽에 0.5B 90mm 두께 해갖고 또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 자를 이용해서 요 안쪽 사각형 얼마인지 한번 재보시오. 안쪽 사각형의 요 가로 방향 요 크기. 찾았어요? 얼마나? 300. 자, 300에다가 자, 실질적으로 지금 요 굴뚝 단면된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보니까는 바깥쪽에서 보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려놓은 요 벽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벽체 선에서 자, 바깥쪽으로 내부 두께 내부 공간 300에다가 바깥쪽에 요 벽돌 두께 90mm, 390mm. 자, 390mm 위치를 찾으면 돼. 응? 그래서 외벽 오른쪽 외벽 벽체 선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 390 해놓은 다음에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자, 그럼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조금 전에 이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정확히 일치되는 위치가 없어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396 옵셋 해놓은 것이 요 모서리 위치를 지금 찾아놓은 거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벽체 모서리. 벽체 모서리. 여기에서 지금 390을 지금 빼놓은 거예요. 390. 굴뚝의 모서리로 들어갈 위치를 잡아놓은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는 지금 현재 인면 상태예요. 인면 상태고 자,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야 돼. 지금 바닥도 바닥이지만은 어차피 요 그라운드 레벨 땅 바닥에서부터 지금 위로 솟구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요 390 옵셋된 요 수직선, 옵셋된 요 수직선을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얼마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왼쪽 선까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390 옵셋된 요 수직선을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위에 끝점을 마우스 커서로 클릭해서 자 반듯하게 위로 쭉 길게 이렇게 뽑아놔요. 연장시켜놔요. 이렇게 연장시켜 놓고 자 그럼 이 선이 평면도로 다시 보게 되면은 요 위치를 찾아 놓은 거야 지금. 요 위치를 찾아 놓은 거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쪽 굴뚝의 오른쪽 직선 위치를 찾아 놓은 거고 자 이번에는 요 좌측 굴뚝의 좌측면 위치 요 라인 위치가 나와야 돼. 요 라인 위치. 요 라인 위치가 여기 지금 표시가 돼야 돼. 근데 이 위치가 빨간 벽돌 0.5비 90mm.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잡아놨었죠. 외벽에다 요 지금 90mm 위치 잡아놨죠. 자, 이 위치에 맞추어서 라인 명령으로 수직선 하나 이렇게 위로, 지붕 위로 이렇게 뽑습니다. 새롭게 그리라고. 그럼 요 공간이 지금 굴뚝으로 지금 들어갈 공간이에요. 굴뚝으로 들어갈 공간. 자, 그럼 폭은 나왔어요. 폭은 나왔고. 자, 여기에 이제 굴뚝 높이를 갖다가 얼마로 지금 잡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걸 정해야 돼. 지금 이제 지붕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개의 수직선 왼쪽 오른쪽 굴뚝 좌우측 수직선을 보면은 높낮이 위치가 지금 시작되는 지붕면에서 시작되는 위치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를 어느 위치에서 얼마 높이 최소 얼마 높이로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건축 법규를 찾아보게 되면은 요 굴뚝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굴뚝의 최소 높이는 900 이상 높이에요. 900 이상 높이. 최소 900 이상 높이. 근데 얘는 왜 최소 9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옛날에 지금 만들어진 법규라서 그래 이게.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굴뚝이 있다는 것은 아궁이 불을 떼면서 연기 이렇게 내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열기가 굴뚝을 통해서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기와장들이 흙을 이용해서 만든 기와장이다 보니까는 열받고 하면은 얘들이 깨지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최소 높이를 900 이상 올려라 그랬는데 요즘 굴뚝 뗄 일이 없다 보니까 더 낮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높이 900으로 일단 맞출 거예요. 최소 높이 900으로. 그래서 이 최소 높이를 자 지붕 기울기면 기준에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그래서 지붕 기울기로 봤을 때요. 지금 높은 쪽에 있는 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좌측에 있는 요 수직선. 좌측에 있는 수직선하고 시멘트 기와 위에면이 만나는 곳 거기에서부터 900 위치를 찾아야 돼. 거기에서부터. 이게 지금 간단한 모양인데 이게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뭔 소린지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좌측에 있는 지금 이제 기울기상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선이 지붕 위에 쪽에 있기 때문에 자 요 시멘트 기와하고 만나는 자리 시멘트 기와와 굴뚝 좌측 수직선으로 들어갈 요 라인 두 직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라인 명령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까지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고
자, 그려진 이 선에서 위로 이동시킬 겁니다. 이동을 시킬 건데 얼마를 이동시킬 거냐 하면은 900. 현재 이 위치에서 자, 반듯하게 수직으로 900mm 이동시켜 놓고 자, 그럼 얘가 지금 굴뚝이에요. 굴뚝 지금 솟구친 부분 지붕면 위로 올라와 있는 굴뚝 요걸 갖다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 라인이 아니라 요 위엔 라인, 지붕 기울기로 봤을 때 요 위엔 라인에서부터 위로 900mm. 아랫 라인이 아니라 900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자, 900 잡아놓고 자, 여기 선을 좀 정리해야 돼. 여기 선을. 자, 우선 굴뚝 좌우측 수직선. 굴뚝 라인으로 사용할 좌우측 수직선. 자, 시멘트 기와 기준에서 아래쪽은 자르기 트림으로 좌우측 수직선 아래쪽에 있는 시멘트 기와 라인을 기준으로 자르기 트림 이용해서 굴뚝 라인 아래쪽을 잘라내고 그 밑으로 남아있는 선은 아예 삭제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정리할 거. 자, 요 굴뚝 좌우측 수직선 방금 전에 이동시켜 놓은 900짜리 요 수평선 기준으로 위에 쪽도 자르기 트림 또는 목각기 필렛으로 정리를 해줘도 되고요. 아유, 가만있어. 여기 라인은 참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오른쪽 라인, 여기 중간 부분, 요 기와장 겹쳐지는 데만 잘랐어야 되는데, 그냥 다 잘라버렸다. 생각 없이. 이런. 자, 오른쪽 요 수직선, 굴뚝, 오른쪽 수직선 아래 끝점에서 다시 선 좀 하나 다시 그립시다.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까지 수직선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자, 요 단면 처마 표현된데, 요 사이만 잘라내요. 여기만 이렇게 끊어내라고. 요 공간만. 요 공간만 정리를 해주고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굴뚝으로 지금 표현될 부분이에요. 굴뚝으로. 인면 상태로 표현될 부분인데 자, 위에 마무리를 해줘야 돼. 위에. 자, 비록 장작불은 안 떼지만은 환기 구멍으로 대용해서 쓴다고 그랬죠? 환기 구멍. 환기가 되려면 구멍이 지금 뚫려 있어야 돼.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얘가 지금 현재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지금 요 테두리가 0.5B 90mm 두께로 이렇게 잡혀 있고. 가운데가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놓게 되면은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 짊어지고 굴뚝으로 들어가죠. 응. 근데 이 상태로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같이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한 날. 빗물이 그대로 실내 안으로 다 들어가겠죠. 실내로.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위에 부분을 뚜껑으로 덮어놔야 돼. 그러니까 뻥 뚫어놓는 것이 아니라. 뻥 뚫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을 덮어줘야 됩니다. 요 위에 부분을 덮어주는데, 자, 모양은 단순하게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도 지금 얇은 하얀색 띠 두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면을 막아놓은 거예요. 빗물 같은 거, 그런 것이 지금 스며들지 말라고. 그래서, 자, 지금 현재 900위치 요 수평선,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양쪽 좌우로 100mm 연장. 100mm 연장하고, 그 다음에 요 선에서 위로 90mm, 100mm, 100mm만 갈까? 자, 위로 옵셋 간격 띄우기 100mm. 100mm 연장한 다음에 위아래 두 수평선의 양쪽 끝점을 잇는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고. 그럼 얘가 지금 굴뚝의 덮개로 지금 사용할 선입니다. 덮개 두께를 갖다가 지금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자, 덮개가 덮어졌으면은, 자, 덮개까지 막아놨으니까 이제 더더욱 빠져나갈 환기가 될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환기 구멍을 요 옆에다가 지금 뚫을 거예요. 옆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렇게 보통 화장실 같은데 옛날 단독주택 같은데 보면은 화장실 같은 곳에서 그 냄새 같은 거 암모니아를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둥근 요 환기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자, 요것을 여기가 아니라 이 굴뚝 면에다 지금 잡을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래서 요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자, 현재 선에서, 자, 요 덮개 라인 아래 수평선, 자, 여기서 옵셋 간격 띄우기, 그냥 딱 떨어지는 치수로 갑시다. 자, 옵셋 간격 띄우기 200 내려주고, 자, 좌우측 수직선에서 안쪽으로 옵셋 간격 띄우기 100mm 해주고. 자, 그럼 옵셋된 수평선과 수직선을 목깎이 필렛 이용해서, 자, 요 아래쪽 두 군데 모서리 정리하겠습니다. 목깎이 필렛.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얘가 지금 환기 구멍이에요. 뻥 뚫려 있는 공간. 요 공간. 그래서 요 공간은 막혀 있지 않고 뻥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라는 표시로 도면층 5번의 센터라인 이용해서 이 사각형, 안쪽 사각형에 모서리와 모서리를 잇는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려진 대각선이 지금 센터라인 표현 안 되네요. 자,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에 숫자 1 프로퍼티즈 특성 창에서 선 종류 축척 값을 0.3 정도 해줘야겠네. 선 종류 축척값. 0.5로 해도 안 바뀌네. 0.3으로. 0.3으로 바꿔주고.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위에 쪽 굴뚝은 다 된 거예요. 위에 쪽 굴뚝은 다 됐고. 자, 우선 여기까지 저장하고 6시 15분이네.